평양 시내에 김정은의 지하 벙커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그 외 북한군의 지하 벙커도 한두 개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신인균 대표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 김정은의 벙커 용도가 뭔지 그리고 위치가 어딘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평양에 김정은이 전쟁을 할 때 예. 숨을 수 있는 그 지휘 벙커가 있다. 이게 이제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졌어요. 세미나를 통해서 네. 그 세미나 발표한 사람이 일본인이었는데 그 일본인 박사가 이것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예. 자, 이 보면 평양에 있는 삼석구역 대성산 국사봉이라는 한 400m 정도 높이의 나지막한 봉우리인데 봉우리. 예. 거기에 지하 100수십 미터의 벙커를 파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철봉각입니다. 김정일이 이제 과거에 지하 벙커로 이루어진 별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른바 특각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특각 중에서 제일 강력하고 제일 어떤 전시에 제일 요긴하게 쓰인다는 것이 바로 철봉각이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 같은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예. 그 철봉각의 정확한 위치가 이번에 위치가 공개됐다. 네. 자, 이게 예비 지휘소 이건 후방에 있네요. 최후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자강도라고 하는데 자강도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과거의 평안북도입니다. 요 지역이 자강도죠, 네. 지금 이렇게. 네, 평안북도의 꼭지점 부분인데 우리 이제 사회 시간에 한국 한반도에서 제일 추운 곳 그러면 중강진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중강진입니다, 이거. 그렇군요. 그 중강진 부분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전시 지휘소. 그럼 왜 이렇게 후방에 있냐? 예. 바로 한미 연합군에게 밀려서 패퇴했을 때 대마고원 지역에서 게릴라전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다가도 안 되면 바로 압록강 건너서 중국으로 도망가겠다. 도망가겠다. 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중강진에 벙커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이 벙커 위치가 어떻게 알려지게 됐는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북한군 장군입니다. 예. 뭐 어떤 장군인지 계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북한군 장군이 탈북을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일본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렇군요. 일본으로 망명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뭐 장군이 망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국정원이 다 통합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안이니까 이 정도는 말하지 말고 이건 말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일본이니까 우리 보안 체계하고 다르죠. 예. 그래서 일본 가서 우리로 치면은 상당한 보안 같은데 일본 가서 다 물어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의 그 북한을 전문으로 연구한 학자가 이것을 가지고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다 공개가 돼버립니다. 지하 벙커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내용도 공개가 됐다면서요? 네. 예. 이제 이 김정은의 전쟁 지휘 벙커뿐만 아니고 북한에 이제 12개 군단이 있는데 네. 그 12개 군단의 벙커들이 낱낱이 다 공개가 다 됐어요. 그래요? 이렇다면 이제 전쟁을 하면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 여기가 바로 전년 나계군단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전쟁을 하는 데지 않습니까? 여기의 그 지휘소 위치 다 공개가 됐는데 특이한 것은 우리도 그 군단들이 다 지휘 벙커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산 밑에 지하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북한은 다 산 밑에 지하화되어 있는데 그것마저도 평시 지하 벙커가 있고 또 예비 지하 벙커가 있는 거예요. 예. 전선사령부라고 하는 곳인데 그렇군요. 군단마다 다 예비 벙커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5군단 같으면은 이제 우리 5군단과 북한 5군단이 마주보고 있거든요. 철원에서. 여기죠. 예. 그래서 평시에 자기 사령부가 있는 곳에 벙커가 있고 또 전시에 우리 GP에서 바로 보이는 오성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 오성산 지하에 거기 김정일도 가고 김정은도 갔었는데 그 지하에 5군단 벙커가 있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두 개로 나뉘어져 있더라. 그렇군요. 그러니까 별도의 예비 주의소까지 갖추고 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벙커버스터 예전에 영상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했는데 벙커버스터라는 게 이제 지하 벙커를 뚫는 미사일 비슷한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걸로 뚫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이제 이 공개가 된 내용을 보면 예. 깊이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네. 증언에 의하면 지금 이제 화면에 우리 F-15 전투기가 벙커버스터를 내리꽂는 겁니다. 예. 꽂아가지고 지금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서 폭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벙커버스터는 6m 두께의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서 6m까지. 내부에서 폭발합니다. 예, 지금 그게 화면으로 한국 이제- 공군의 벙커버스터예요. 예, 슬로 비디오로 나오고 예. 있는데. 이를테면 6m면 여기에 있는 일반 건물 같으면 다 뚫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아쉽게도 이 북한군의 군단 지휘소들은 수십 미터 지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벙커버스터로는 할 수가 없고 예.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에서 내리꽂는 벙커버스터가 있습니다. 그건 한 60m 파고들어요. 그거는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군은 이 북한의 철봉각이라든지 이 군단 지휘소를 직접 파견을 할 수가 없고
통신을 고립시켜가지고 아예 그냥 지하에서 그냥 고립시켜버리는 그렇군요. 그런 작전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북한 벙커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차세대 전투기 사업. 네. 그동안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엄청난 돈을 쓰고도 핵심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지 그렇죠. 못한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가서 미국과 뭐 얘기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 전개가 될 거로 보시나요? 그건 뭐 순수하게 우리 그냥 희망이에요? 떡줄 사람 생각하죠. 우리가 지금 떡 세우고 있는 거고요. 예. 예를 들어서 영국과 호주 같은 그런 그 영연방, 미국과 핏줄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의 동맹 등급하고 한국하고의 동맹 등급하고 사실은 달라요. 그런 나라에게도 주지 않은 기술을 우리가 국방부 장관이 갖기 때문에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우리 자의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그러면은 영국에게도 주지 않았는데 그럼 한국에게 줬다. 그럼 영국하고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영국에 또 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한국 정도 등급되는 그런 동맹국 이상은 다 줘야 되는 것이죠. 예. 따라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방부 장관이 가서 만약에 부탁을 하고 대통령까지도 부탁을 했는데 만약에 미국이 안 들어주면 예. 반미 감정만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예. 이런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과의 외교 문제까지도 생각하고 우리에게 그럼 주려면은 우리는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대가는 또 뭐냐? 제가 판단해 보니까 사드의 한국 배치 정도하고는 바꿔야 사드하고 바꿔야. 사드하고 정도는 바꿔야 예. 미국이 결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데 사드라는 것이 예. 이거는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전략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근데 이 KF-X는 전략이 아니고 전술적인 이 말초신경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의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를 해줌으로 해서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전략적인 것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민구 장관이 카터 그 장관에게 부탁을 하는데 카터 장관이 예를 들어서 사드 오케이? 예. 사드 줄 테니까 뭐 그럼 한민구 장관이 한국 돌아가가지고 뭔가 또 실적을 해야 되니까 예. 오케이라고 만약에 했다. 예. 이러면은 저는 그것은 패착이다. 그럼 또 왜냐하면 중국이 난리가 날 테고요. 중국 난리 나죠. 예. 이 사드라는 것을 만약에 한반도에 배치하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군사력이 게임이 안 되게 됩니다. 네. 그런 엄청난 것을 우리가 겨우 레이더 기술하고 바꾼다. 예. 이것은 정말 전략적인 거와 전술적인 거하고를 1대1로 그 가격표가 맞지 않는 것을 네. 표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KF-X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고냐 스톱이냐를 결정해야 결정해야 되는구나라고 되는구나.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애국심 마케팅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됐네요. 자, 알겠습니다. 신인균 대표님과 자세한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소식 바로 이겁니다.